이 시간에는 국제 이주와 정책을 형성하는 그러한 기초적인 것들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생각해 볼 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히 여기는 지금 오바마죠, 오바마. 그래서 오바마 대부분의 우리 중 상당수는 이주자의 후손이다. 이주를 거부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저의 할아버지도 이주 노동자였죠. 일제시대 때 일본으로 가서 오사카 지역에서 이주 노동을 그런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다리 건너 두 다리 건너서 우리 주변을 보면 이주 노동 그리고 이주 이민 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 고정불변하게 정주해 있는 사람은 없다. 모든 사람은 다 움직이게 돼 있고 이주하면서 살게 돼 있다 그런 겁니다. 심지어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오바마도 아버지가 아프리카 케냐 사람이고 어머니는 미국의 캔자스주의 사람이죠. 그리고 오바마가 어렸을 때 하와이하고 인도네시아에 거주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지역에서 이렇게 오래 머물러서 정주해서 이제 산다라는 것이 이제는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인간은 이주하며 산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주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고 또 이주 문제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라는 것이고 또 우리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엑소더스라는 책에 보면 몇 가지 이주에 관련된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몇 가지 보면 이주의 신화라는 것은 뭐죠? 당연히 그렇다라고 생각되는 것. 여기서 말하는 신화라는 것은 옛날부터 내려온 이야기라는 그런 말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신화는 이데올로기라는 겁니다. 이데올로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 그랬죠? 당연히 그렇다라고 생각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이데올로기라고 그러는데 특히 문화사회학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신화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화는 다시 말해서 요즘 말로 말하면 선입관과 편견, 이주를 둘러싸고 있는 선입관과 편견이 몇 가지 있다. 그래서 이주 정책을 생각하는 사람, 또 이주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 이주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버려야 될 몇 가지 선입관과 편견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이주는 임금을 낮추고 일자리를 감소시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이주민을 수용한 국가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주 노동자가 들어오면 내가 예전에는 300만 원을 받고 일을 했는데 이주 노동자가 와서 200만 원을 받고 일을 하면 결국은 한국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고 또 임금을 다운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주 노동자들은 한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뺏고 또 임금을 낮추는 그러한 잘못된 역할을 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노동 현장을 보면 이주 노동자들 때문에 임금이 낮아지는 것 굉장히 미미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은 어떻게 되죠? 특정 분야, 다시 말해서 3D 업체에서 일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일하는 모든 분야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기피하는 업종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동일 노동 직업군의 경우,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할 경우 대부분은 이주 노동자들보다는 한국 사람들을 먼저 고용하는 그러한 우선권이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 노동자가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내국인의 일자리를 침범하거나 그리고 임금을 낮추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만 국내에 이주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한국인과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은 그 산업 현장에서 공장 노동자들보다는 건설 노동자의 중국 동포하고 상호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중국 동포 노동자들이 한국인의 보다 우위를 점해서 하거나 임금을 낮추거나 일자리를 감소시키거나 이런 것은 극히 일부분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잘못된 선입관과 편견은 뭐냐? 이주에 의해서 이주 노동자와 이주민들이 들어오면 국내에 있는 사회복지 비용이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주민들도 세금을 내죠. 이주민들도 4대 보험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주 노동자들이 4대 보험 넣기 때문에 4대 보험도 전체적으로 국내의 사회복지 제도가 유지되는 거죠. 그리고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도 상호주의에 의해서 되고 있죠. 그래서 이주민들 때문에 사회복지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출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주민들에 의해서 우리의 사회복지가 더 든든해지기도 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국민연금을 외국인에게 개방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되고 국민연금을 받아야 될 사람은 맞는데 국민연금을 붓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과 같은 나라는 외국인에게도 국민연금을 개방해서 국민연금을 들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고갈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이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그 4대 보험에 기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주 노동자들에 의해서 사회복지 비용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입관과 편견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이주 노동자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국내의 생산을 높여주고 경제에 어떻게 보면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사회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주민을 보내는 나라 입장에서 이주민들을 보낼 경우 자기 나라에서 자기 나라 사람이 외국에 나갈 경우 자기 나라에 두뇌 유출이 되기 때문에 손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계도 있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해외로 나간 사람들이 송금으로 인해서 자국의 경제력을 높여준다든지 또 외국에 나간 사람들이 선진 기술을 습득해서 들어오는 그런 효과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불법 체류자가 사회적 범죄를 증가한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체류 때문에 사회적 범죄가 증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외국인 범죄를 보면 사실은 한국인 범죄율보다 빈도수가 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 체류자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생계형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법 체류는 있어도 불법 노동은 없다 이죠. 공장에서 일하는 자체는 불법 노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 정부가 허락한 체류 기간을 넘어서 국내에 체류하고 있을 뿐이지, 공장에서 일하는,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 관계는 노동자와 기업인 간의 개인적인 계약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당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 노동자에 의해서 불법 체류가 있다고 해서 사회적 범죄가 일어나고 이주 노동자들을 사회적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는 것은 선입관과 편견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이런 쟁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모든 국가를 자유롭게 넘나들으면 어떨까? 그런 거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동의 자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넘나들면 국가 경제는 어떻게 되며 국가의 정체성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민 정책, 이주 정책을 통해서 관리하고 통제를 해서 자국민과 자국가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두 가지가 지금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립된 측면이 그 국제 이주와 노동 정책에 있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이동의 자유를 중점에 두느냐, 관리와 통제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민 정책, 노동 정책이, 국제 이주 노동 정책이 세워진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국제 이주의 자유를 놓고서 어떻게 보면 대립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만 시민사회단체와 정부가 국제 이주 또 사업장 이동의 자유, 이런 걸 놓고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국제 이주를 어떻게 놓고 볼 것이냐,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권, 인권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국민과 국가의 정체성, 국가의 이익을 지켜야 되는 그런 관리와 통제의 관점에서 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제 이주에 따른 노동 정책은 노동의 자유를 허락하는 정책이 아니고, 이주하는 사람을 유익국의 입장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할까, 이런 정책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그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여기서 송출국의 입장과 이주하는 노동자의 입장을 얼마나 이민 정책, 이주 정책에 반영하느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이슈이고 쟁점이기도 하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제 이주의 판단 기준과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쟁점들을 어떻게 살펴보고 관찰해보고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들의 생각에 대한 단초는 이런 겁니다. 우선은 세 주체를 늘 고려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주하는 사람, 이주민과, 그리고 내가 간 나라에서 이미 살고 있는 선주민의 관점, 그리고 내가 이주를 했지만 남겨져 있는 우리 가족들, 사람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송출국과 유입국이 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국제 이주의 판단 기준과 정책에 있어서 쟁점은 우리가 세 가지를 놓고 보는 거. 하나는 이주민이 이주를 감행하도록, 이주를 하도록, 꼭 나는 이주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행위를 하는 요인이 뭘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주는 남겨진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좀 주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제 이주가 유입국의 선주민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예?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서 국제 이주를 판단하고 정책을 만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송출국의 입장에서 이주하는 사람, 남은 자, 그리고 유입국의 입장에서 선주민,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면서 우리가 정책을 만들어야지 어느 일방에서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소위 말해서 국익과 국민을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선주민의 입장에서만 이주 노동 정책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또 이동의 자유를 중심으로 하는 이주민의 입장에서만 반영해서 그 이주 노동 정책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 상호 관계를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주를 보는 시각과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감정적 시각의 관점, 두 번째로는 선주민의 침해다라는 그런 관점, 그리고 경제적 과정이다라는 관점, 이런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감정적 관점에서 국경 개방 정책은 뭐냐면, 이 국경 개방을 무조건적으로 개방해라. 이거 감정이에요. 이거는 그런 관점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는 국제 이주는 너무 이기적인 행위다. 너만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거냐? 남은 가족은 어떻게 하는 거냐? 뭐 이런 식의 접근들, 이런 식의 접근들은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가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감정적 국경을 무조건적으로 다 개방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이동의 자유를 무조건 허락해라. 이런 주장도 할 수도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무조건 떠난다. 자기 혼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가족들, 남은 사람들, 이런 것들도 고려해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주는 선주민의 침해다. 침해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는 관점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정책은 어떻게 되죠? 이주는 선주민을 침해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은 정책은 선주민들을 어떻게 보호할까? 그리고 선주민의 정책을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하도록 할까? 이런 쪽에 이제 정책이 많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제적 과정에서, 다시 말해서 보내는 이주를 나가는 사람이나 이주민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이 경제적 과정에서, 이 공공의 정책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어떻게 접근할까가, 이럴 때는 이제 공공의 정책이 이렇게 세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이주를 보내보는 시각과 정책은 보내는 사람의 관점, 받아들이는 사람의 관점, 상호 공공성에 의한 관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주민의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특별히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경우 그 이주 정책은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나라 입장에서 그 유입 정책이 많이 만들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9가지 영역에서 이주민 정책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주민을 받아들이고 또 이런 나라에서 생각해 봐야 될 그 9가지 정책인데, 하나는 국익의 기준이 있다. 그래서 기업, 노동자, 선주민, 그리고 인류의 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국익을 생각하는 관점에서 국제 이주 노동 정책을 세우는 이런 기준이 있다. 또 하나는 국가 정체성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국제 이주 정책을 세웁니다. 그래서 국익의 기준일 경우는 예를 들면 이주 노동자가 들어왔을 때 직업의 분류에 있어서 어떤 곳에는 취업을 해도 되지만 어떤 직종은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 장치를 두죠. 그리고 또 국익의 기준에 있어서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막는 기준도 국익의 기준, 기업의 기준인 거예요.
기업에서 열심히 이주 노동자들이 기술을 가르쳤더니 다른 데 가서 일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 그 기업이 손해가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국익의 기준을 만들어서 사업장 이동의 제한에 자유를 두는 거예요. 또한 이 국가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주민들이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정체성이 혼란이 오고 반다문화주의적인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국가 정체성을 어떻게 이주를 받아들이면서 크게 훼손되지 않는 정책이 뭘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이민자, 예를 들면 국제 결혼 그 이민자들 같은 경우 한국 문화와 유사한 국가의 사람들을 사실은 많이 데려오는 거죠. 그래서 중국, 베트남 이런 곳을 선호하는 이유가 유교 문화를 근간으로 하면서 한국 문화와 많은 유사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결혼 이민자의 비중에 있어서 중국과 베트남이 80% 가까이 차지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국가 정체성을 고려한 겁니다. 그리고 이주일 편차의 기준. 그래서 아까 이주하는 사람들의 허용 직업, 인구 이런 걸 고려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인구가 얼마 정도 되는지, 예? 그리고 3D 업종에서 얼마나 사람이 부족한지 이런 것에 의해서 얼마 쿼터를 둔다라는 거죠. 요즘은 그 미숙련 노동자뿐만 아니라 숙련공 노동자들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주 노동자들에게도 숙련공 노동자들이 숙련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런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민 선별 기준을 이주 노동자 선별 기준을 어떻게 아무나 다 오는 것이 아니라 이주 노동자들을 선별을 할 때 학력, 그다음에 한국어, 기술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런 것에 의해서 유입 정책을 합니다. 또한 그 이주민 통제, 그 어떻게 보면 비자의 기간 어떻게 할 건지, 직업의 영역을 어떻게 할 건지, 임금의 영역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주민의 권리 이런 거 봤을 때 그 이주민의 직업을 어디까지 허용할 건지, 그리고 이주민들이 가족을 만난다든지 혹은 가족을 초청한다든지 이런 것들의 제한권을 어떻게 둘 건지, 그리고 이주민 자체도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고 종교, 문화적 이런 것들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권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은 이주민 유입 정책에서 봐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주민의 권리가 있으면 이주민의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주민의 의무가 한국어, 그 다음에 문화 적응, 세금, 교육 이런 의무를 어떻게 부과할 건지, 그리고 이주민의 시민권의 범위, 다시 말해서 이주민의 시민권이라 함은 단순하게 국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 시민으로서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인권의 한 개념으로서 정치적 권리, 경제적 권리, 문화적 권리와 관련된 법, 제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국내에 들어와 있는 그 이주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도덕적 가치, 국가적 정체성, 인권의 범위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제 이주와 노동 정책에 있어서 노동 정책은 어느 일방에 의해서 어느 일방의 가치 기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그 이주 노동 정책을 형성할 수 있는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또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그러한 차원을 고려해서 우리가 이주 노동 정책을 만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이주 노동 정책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가치관을 어디에 두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 가치관에 의해서 이주 노동자 정책이 형성된다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 이주와 노동 정책에 있어서 이주민 정책, 노동 정책을 형성하는 기초적인 생각해 볼
그 같이 생각해 볼 그러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